2015년 한국인 교수가 공동 창업자로 설립한 양자 컴퓨터 회사 아이온큐는 현재 주가 총액이 20억 달러에 달하는 스타트업 기업으로 특히 한국인 투자자들이 많은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근데 이 업체가 문제가 많다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즈너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즈너드 투디입니다. 오늘 주제도 양자 컴퓨터 관련인가 봐요. 예. 오늘은 저희가 예전에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세 편에 걸쳐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시청자분들 댓글 중에 왜 아이온큐는 안 다루냐는 댓글들이 좀 꽤 있어서 아이온큐요? 예. 오늘은 이 아이온큐를 포함해서 양자 컴퓨터의 여러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온큐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요 근래 몇 년 사이에 굉장히 핫한 업체 아닙니까? 그렇죠. 양자 컴퓨터 관련 스타트업 업체인데 이게 최근 특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회사 주식의 3분의 1을 한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아니 그 정도예요? 그냥 이름만 좀 들어본 정도인데 왜 이렇게 열기가 뜨거운 겁니까? 이게 몇 년 전부터 해외 테크 기업들 관련주가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네. 더군다나 또 최근 챗 GPT를 비롯한 AI 관련 열풍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첨단 IT 관련 업체들이 좀 주목받는 경향이 강하죠. 일단 이 아이온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체가 특히 우리나라에서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창업자 중 한 분이 한국인이에요. 아, 한국인이세요? 예. 듀크 대학 교수인 김정상 교수와 그리고 메릴랜드 대학의 크리스토퍼 몬로 교수가 2015년에 공동 창업한 회사입니다. 회사도 메릴랜드 위치에 있고요. 2021년에 기업 상장을 했습니다. 아, 대단하신 분인가 봐요. 김정상 교수요? 예, 이분이 서울대 물리학과 졸업한 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리고 클로드 셰넌도 있었던 현대 정보기술의 산실이었던 벨 연구소에 들어갔고 2004년부터 듀크 대학의 컴퓨터공학과 교수로 현재까지 재직 중이에요. 그리고 지금 박사과정 논문으로 네이처지에 양자 컴퓨터 관련 논문을 게재할 정도로 아주 이쪽 분야에 정통하신 분입니다. 일단 양자 컴퓨터 회사라고 하셨는데 그쪽 분야는 거대 기업인 IBM이나 구글 등이 꽉 잡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저 회사들에 비하면 규모가 작아 보이는데 양자 컴퓨터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진짜로? 일단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는 IBM이나 구글과 다르게 이온 트랩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온 트랩 방식이요? 예. 회사명도 여기서 이온, 영어로는 이게 아이온에 가깝게 발음하지만 이 이온과 퀀텀의 Q를 따와서 아이온 Q인 것이죠. 근데 이온이 정확히 뭔가요? 음이온 매트 이런 건 많이 들어봤는데. 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온이라는 것은 원자 또는 분자가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전기적 성질을 갖게 되는 걸 의미를 해요. 이 전자, 우리 원자에서 원자핵을 돌고 있는 전자들 있지 않습니까? 있죠. 이 전자는 음의 전하량을 갖고 있어서 원자핵에는 양성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자핵의 양성자들의 전하량과 핵 주위의 전자들의 전하량이 같아서 그러면 이제 중성 아니겠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똑같으니까. 그렇죠. 이런 중성인 원자가 전자를 추가로 얻게 되면은 음이온, 반대로 기존의 전자를 잃게 되면 양이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중성인 나트륨 원자가 전자를 하나 잃게 되면은 전하량이 플러스 1인 나트륨 이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온 트랩 방식은 이 양이온을 전기장을 이용해서 진공의 트랩, 포획해서 붙잡아 놓고는 이 이온의 전자의 양자 상태를 레이저로 조작하는 큐비트로 만들어서 연산하는 방식이에요. 큐비트에 관해서는 저희 양자 컴퓨터 보신 분들은 아실 테고 모르시겠다는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을 누르신 다음에 가서 보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카드 올려놓겠습니다. 예. 아이온큐의 이온 트랩은 IBM이나 구글과 다른 방식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 IBM과 구글의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요? 예. IBM과 구글의 방식은 초전도체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초전도체요? 예. 초전도체 하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LK99만 먼저 떠오르는데? 예, 맞습니다. 초전도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전기 저항이 0인 상태를 말하는데요. 현재까지는 이제 이러한 초전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절대 온도 영하 273도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강한 압력을 줘서 가능하다는 방법도 있지만 어찌됐건 이게 굉장히 힘들고 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상온에서 초전도 현상을 만들어냈다는 LK99가 엄청난 화제였던 것이죠. 그 아닌 걸로 결론 났다고 들었는데 그 최근에 또 그 대표가 나와서 진짜 초전도체가 맞다고 그 발표회를 가졌었잖아요. 그렇긴 한데 근데 그게 그 실제로 그 공개 석상에서 그 시연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그 정밀하고 이제 객관적인 측정 결과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측정값 화면과 뭐 그래프 같은 거 보여주면서 그 진짜라고 주장을 한 건데 이것만 갖고는 믿을 수가 없지요. 그 과거에도 예전에 그 뭐 무한 에너지 만들었다면서 뭐 그 시연회까지 했던 일당들이 있었는데 뭐 정확한 입출력 값을 뭐 실시간으로 보여주지도 못하고 그냥 그 전구 여러 개 키는 모습 보여주면서 봐라 이거 진짜다 하는데 아 이거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 공개된 자료 화면이 뭐 조작은 아니겠지만 뭐 측정 오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발표만 보고 신뢰하기는 좀 무리가 있죠. 좀 더 두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 오히려 이거 발표한 날 그 초전도체 관련들 뭐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아, 주가가 떨어졌군요. 오히려 예. 반대로. 그만큼 그 초전도체를 구현하는 것은 그 엄청난 기술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뭐 IBM이나 구글에서 만든 양자 컴퓨터 보면은 뭐 엄청 크고 뭐 대형 탱크 같은 것들 그거는 막 달려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죠. 예예. 그러니까 이러한 초전도체에서는 그 전자가 아무런 저항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자의 양자적 성질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라는 것이 말 그대로 양자, 그러니까 즉 그 전자를 이용해서 그 양자의 중첩 원리를 이용한 컴퓨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의 그 여러 방식들은 결국은 전자를 어떻게 양자적 성질을 유지할 수 있게, 즉 붕괴되지 않고 중첩 상태에 있도록 만드는지가 관건이에요. 그 앞서 말한 그 이온 트랩 방식은 그 양이온을 그 진공 상태, 그것도 그냥 일반 진공 상태가 아닌 초고 진공 상태라는 그 정말 수소와 헬륨 같은 제일 가벼운 원소들까지 다 빼낸 진짜 완전히 그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그 안에 전자를 넣어 그 붕괴되지 않은 그 양자 상태를 만드는 것이고요. 초전도체 방식은 극저온의 초전도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그 전자가 어떤 전기적 저항도 없이 양자 상태를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뭐 초고 진공 상태나 초전도체 방식이나 둘 다 엄청나게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그 서로 그 장단점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일단 초전도체 방식이 현재는 가장 주류라고 할 수 있어요. 뭐 IBM이 이 분야에 뭐 가장 일찍 뛰어드는 선구자답게 현재로서는 이제 가장 앞선 기술을 갖고 있고요. 그 초전도체 방식은 이 초전도체로 회로, 즉 그 칩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전도체 방식은 그 큐비트를 이제 비교적 많이 자유롭게 넣을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 회로다 보니까 전기 신호를 통해 이제 큐비트를 조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이게 그 워낙 에너지를 많이 먹다 보니 중첩 상태를 오래 유지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좀 안정성이 떨어져서 오류 비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렇게 크게 해도 이렇게 오류가 나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온 트랩은 오류 비율이 1% 미만으로 그 현재 양자 컴퓨터 방식 중에는 이제 가장 안정적이라고 평가받고 있거든요. 반면 앞서 말했듯이 초고 진공 상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진공 용기에 이제 큐비트를 담아야 하다 보니 이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큐비트의 수를 많이 늘리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 외의 방식으로는 반도체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그 반도체 업체답게 그 인텔이 주로 연구하고 있고요. 아, CPU 인텔이요? 예. 이것은 그 아직은 오류 비율이 좀 높아가지고 그 실험 단계일 뿐 뭐 아직 뭐 제대로 된 그 상용화된 모델은 없습니다. 그리고 양자하면 빛 아닙니까? 즉 빛을 이용하는 그 양자 컴퓨터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그 광자를 이용하는 방식인데 그 실온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점과 그리고 대량의 큐비트를 다룰 수 있고 그리고 클럭 주파수도 굉장히 높게 올릴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것도 그 아직은 이제 실험 단계다 보니까 실제로 활용하기에는 이제 오류 비율이 이제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 양자 컴퓨터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주류인 그 초전도체 방식에는 그 IBM과 구글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 중이에요. 뭐 구글의 그 시커모어라는 게 뭐 현존하는 최고 성능의 슈퍼컴퓨터를 뛰어넘는 일명 그 양자 우위에 도달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발표하자마자 그 얼마 안 지나서 IBM 측에서 그거 아니다, 그 양자 우위 아니다라고 바로 반박하고 막 그랬어요. 아,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온 트랩 방식도 이 아이온 큐 외에도 그 허니웰사의 그 양자 컴퓨터에도 사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 허니웰도 그 뭐 소형 가전 제품부터 뭐 항공 우주 산업의 뭐 석유 시추 공장의 뭐 발전소에
뭐 심지어 뭐 유도탄 로켓등도 만드는 이거 엄청난 기업이거든요. 저도 허니웰을 저기 군사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래 군사 기업과 그 항공우주가 주력 사업이죠. 아, 근데 궁금한 게 저렇게들 만들었지만 이것들 다 어디다 써먹고 있는 거예요? 뭐 그 IBM이나 그 허니웰, 구글 등은 뭐 초거대 기업이니까 돈 많으니까 그 남아도는 돈으로 뭐 실험 및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이온큐는 스타트업이라서 그럴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뭐 말씀하신 대로 그 IBM은 이미 그 초창기 때부터 그 양자 컴퓨터를 연구해 왔고요. 이 구글은 그 후발주자임에도 이제 막강한 자본으로 최근 이제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뭐 또 이 그룹들 보면은 다 워낙에 분야도 다양한 대기업들 아닙니까? 메가 기업이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제 아이온큐는 그 양자 컴퓨팅 전문 회사죠. 그 앞서 말한 그 이온 트랩 기술을 적용한 제품들을 그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구글들과 계약해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아, 공급하고 있군요. 예. 그 사실 아직 양자 컴퓨터는 그 시종화 단계는 아니에요. 지금 뭐 20큐비트를 돌파했다는 둥, 뭐 50큐비트를 돌파했다는 둥, 뭐 1000큐비트가 목표라는 둥, 뭐 여러 얘기는 나오지만 사실 아직은 그 양자를 제어하는 과정에서 이제 오류가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류를 보정하기 위해서는 결국 더 많은 큐비트가 필요해요. 근데 보정하는 큐비트도 결국은 양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현재까지는 이 양자 컴퓨터 연산 결과를 이제 100%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오류 비율이 중요한 건데 따라서 이 양자 컴퓨터는 현재 개발된 제품들로는 뭐 당장 어떠한 그 실용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상황까지는 아니에요. 물론 이게 미래에 정말 이제 곧 실용화되면은 여러 시뮬레이션 분야, 뭐 특히 의학이나 뭐 날씨 예측이나 뭐 또 딥러닝 같은 그 인공지능 분야 등등 여러 분야에서 기존보다 정말 훨씬 빠른 진보를 가져올 수 있지만 아직은 좀 갈 길이 좀 멀지요. 아니 그러면 그 아이온큐는 도대체 뭘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그 양자 컴퓨터들은 이제 아직 실용화는 안 됐지만 그 저희 그 예전 양자 컴퓨터 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양자 컴퓨터는 아직 그 알고리즘도 많지가 않아요. 뭐 도이치 알고리즘은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예. 그거랑 뭐 저기 글로벌 알고리즘 그런 거 있었죠. 즉 하드웨어 발전도 아직이지만 소프트웨어 쪽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 알고리즘은 이제 수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당장의 하드웨어 성능이 받쳐주지는 못해도 알고리즘 개발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도이치 조사 알고리즘도 다 90년대 개발된 거니까요. 아, 90년대 개발됐어요? 예. 그러니까 하드웨어 발전도 날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미래에 실용적으로 사용할 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개발도 이제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현재 그 양자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들이 그 앞다투어서 그 양자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 중에 아이온큐는 이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 그 3대장인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세 군데와 모두 계약을 맺어서 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입니까? 예. 아니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은 각자 따로 그 양자 컴퓨터 개발하고 있잖아요. 왜 자사 것을 안 쓰고 그 타업체 것을 씁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아직 그 개발 중이긴 하지만 그 상용화 수준은 안 되고요. 또 이제 구글이 개발한 양자 컴퓨터는 이거는 아직은 그 기술 연구를 위한 좀 프로토타입 성격이 좀 강해요. 그리고 IBM 자체적으로 이제 이미 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온큐 외에도 그 허니웰의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는 그 컨티눔이나 또 이제 뭐 파스칼 같은 이런 스타트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들도 아이온큐처럼 아마존 웹 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이런 곳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이쪽 분야도 여러 업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군요. 맞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특히 아이온큐가 화제인 겁니까? 그 다른 비슷한 스타트업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앞서 말했던 그 김정상 교수가 이제 한국인이라는 것과 또 요즘은 그 차세대 기술에 투자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테슬라 같은 케이스를 바라보고 이제 투자하는 경우가 많죠. 사실 원래 이 스타트업 기업들, 특히 이렇게 그 미래지향적 기술의 업체들은 한동안은 뭐 매출이 없고 이제 투자를 받아서 운영을 하지요. 뭐 오픈 AI도 그래왔던 거 아닙니까? 이 아이온큐도 뭐 당연히 뭐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은 없고요. 다만 이게 적자가 생각보다는 크지 않아서 뭐 자본 잠식되고 이런 상태는 전혀 아니고요. 아, 그나마 다행이네요. 예. 방금 말했던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구글 등과 계약을 맺어서 이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 뭐 다른 몇몇 스타트업들처럼 뭐 거품이나 이렇게 사기성 짙은 기업은 아니라는 판단들이 있죠. 거기다가 이제 2023년에는 미 공군에서 그 아이온큐에서 2025년에나 나올 그 양자 컴퓨터 모델을 미리 선주문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도 24년, 25년에 완성될 모델의 판매 계약을 미리 다 했고요.
그 사기 얘기 나와서 말인데 아이언큐 한때 사기 업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지 않았었나요? 아, 그게 그 스콜피온 캐피탈이라는 그 공매도 전문 분석 업체가 있는데 여기서 그 2022년 5월 3일에 아이온큐를 그 수소 자동차 만든다는 그 사기 업체 니콜라 있지 않습니까? 아, 니콜라 유명하죠. 예, 예. 거기에 빗대며 실제 컴퓨터 하드웨어는 존재하지도 않고 뭐 32큐비트를 사용하는 뭐 세계 최강의 양자 컴퓨터라는 문구는 엉터리고 사기라는 내용의 PDF 183페이지 분량의 리포트를 공개를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이온큐에서 그 언론에 공개된 막 보도 자료 및 막 기사의 막 사진 막 인터뷰 등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아이온큐를 뭐 사기 및 막 불법 업체로 몰았는데요. 이 리포트가 공개된 다음 날 그 아이온큐의 주가가 그 10% 가까이 폭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 다른 것도 아니고 그 니콜라에 비교할 정도이니 그럴만 하겠네요. 아, 예. 아무튼 이게 그 리포트가 공개되고 그 며칠 뒤에 그 아이온큐의 공동 창업자 그 김정상 그리고 이제 크리스토퍼 몰로 명의로 반박문이 바로 올라왔어요. 그 반박문 내용은 저 스콜피온 캐피탈의 보고서는 그냥 허위 정보로 온통 가득 차 있으며 우리 며칠 뒤에 곧 실적을 발표할 거고 그때 기술과 비즈니스 진행 상황도 계속 발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그 아이온큐에서는 그 앞에서 말했던 그 여러 계약 등이 성사되면서 저 스콜피온 캐피탈 측의 리포트는 이제 신뢰를 점점 잃게 되었죠. 아, 이 정도 되면 그 저 리포트 업체, 즉 저 스콜피온 캐피탈이 사기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그 아이온큐의 주식을 갖고 있던 그 개인 투자자가 그 아이온큐를 상대로 뭐 소송을 걸었나 본데 뭐 결과는 그 아이온큐의 승소로 끝났다는 것 같아요. 아, 다행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2023년 10월에는 그 공동 창업자인 그 크리스토퍼 몰로가 회사를 떠나서 그 교직에 전념하기로 했고요. 그 아이온큐는 그 현재 아직까지는 좀 낮은 매출에 비해 그 높은 시가총액으로 인해서 그 이게 여기가 지금 시가총액이 20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그중 그 7억 달러 정도가 앞에서 말했듯이 그 한국인이 보유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게 2022년에는 주식 보상으로만 3,100만 달러가 지출되더니 2023년은 상반기에만 2,200만 달러가 지급됐어요.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저런 특징이 좀 있지 않나요? 그렇긴 하지만 여기 1년 매출이 1,000만 달러인데 아, 주식 보상으로만 3,100만 달러가 나갔으니 엄청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이쪽 그 양자 컴퓨팅 분야라는 게 그 잠재력이 많고 뭐 그 경쟁도 점점 치열해질 테니 뭐 정말 그 최후에 살아남는 곳은 뭐 제2의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오히려 보면 거기도 능가할 수도 그런 업체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겠죠.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실용화가 되려면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 좋은 결과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온 트랩 방식의 양자 컴퓨터 회사 아이온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노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유익하게 감상하셨는지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노드였습니다. 편안한 일상 되세요.